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제가 오늘 좀, 탐방을 좀 다녀와서요. 이 박셀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오전부터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오늘 그래도 나름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빠졌던 이유가 뭐죠? 예.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죠? 4천억입니다. 4천억. 많이 빠져있죠. 자, 4천억 중에서 1천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지금 이 말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단순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25%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 그러면 오늘 대부분 경험 수치가 없었던 분들은 어떤 형태가 일어났을까요? 그쵸? 과거에 일반 주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주주가치가 훼손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보통 25%이 정도로 빠집니다. 근데 왜 오늘은 반등을 했을까요? 자, 필드에 없어 봤고 그 경험을 없었던 분들은 오늘 시초가 또는 27,000원에 매도를 했을 거라고요. 왜? 25%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희석될 거다. 근데 오늘 나왔던 거 하나 더 있죠. 무상증자도 있죠. 0.25주. 즉, 한 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한 주 들고 있으면 있잖아. 0.25주만큼은 손실을 보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돈 넣어라 이거야. 돈 넣어서 싸게 받아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주가 올 때 네 좋을 거 아니니 가격은 다만 그만큼은 훼손시켜 놓을 거니까. 그쵸? 돈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면 그렇잖아. 근데 박셀바이오는 어떻게 한다? 무상증자까지도 0.25줄 한다. 이 뜻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희석시켜 버리는 거야. 즉, 네 피해는 25%인데 다시 0.25주 주면서 상쇄시킬게. 자, 이건 무슨 논리냐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돈을 준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본인들한테. 그냥 25%, 25%. 그쵸? 유상증자 25% 천억해놓고 나머지로 우리들한테 돈을 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서 핵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현재 박셀바이오가 돈이 없냐?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발행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3자 배정 통해서 있었던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금을 3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4천억짜리 회사가. 이해되셨나요? 그쵸? 자, 이제 중요한 게임은 뭐냐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유상, 손해, 무상, 하나 더 줘. 주가가 올라야 무상증자든 뭐든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쵸? 왜?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유상증자 때문에 물론 기준일이 따로 있어요. 앞으로 9월달에 빠져. 손실이야? 그쵸? 무상증자 요만큼 더 준다고 해도 이게 상세가 된다? 아니지.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만일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한 대 얻어 맞았잖아. 그쵸? 지금 게임은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 일날 주가.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이겁니다. 박셀바이오 8월 실사 일정. 왜 중요하냐? 얘네들이 이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반드시 이자를 받아가야 돼. 왜? 글로벌 기업이 이번에 실사가 오거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실사가 와요. 네, 실사가 오는데 좀 편하게 말해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반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동생한테 말한다 라는 뜻으로 좀 할 거니까. 자, 실사가 오는데 실사 일정이 8월에 이번 주에 있어요. 그리고 8월에 두 번 더 실사가 옵니다. 다른 기업이. 자, 그 날짜만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뭐다? 변동폭이 나올 건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루에 30%짜리 변동성이 적어도 3번 옵니다. 왜? 실사라는 게 뭐야? 여기 와서 치료제, 간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될지에 대한 MTA, 뭐 쉽게 말하면 약효가 있냐 없냐, 얼마 줘야 되냐, 이런 실사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자료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셀바이오가 어떤 기업이냐? 제가 예전에 이 기업을 정확히 아는데요. 10만 원이 라운드 최고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완전 관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완전 관해. 쉽게 말하면 암이 있어. 암을 완전 사멸시켜버린 거야. 그쵸?
즉 얘네들이 예전에 코로나 때 20만 원까지 주가 갔었어요. 얼마짜리가? 10,000원도 안 되는 애가. 자, 봅시다. 그쵸? 30만 원까지 갔었죠? 이때가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인데 10,000원에서 30만 원. 그래서 어떻게 했지? 시장에서 요런 관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갖다다 붙여서 올랐던 데야. 코로나 때. 그쵸? 왜? 모든 약물을 가지고 코로나 치료할 수 있다. 관해 치료한다. 임상학회다. 모두 갈라붙였으니까. 그쵸? 이때 당시에 30만 원이면 단순으로만 따지게 되면 얼마예요? 지금 3만 원이라고 해요. 30만 원 가서 10배 갔어. 4조, 5조 갔었죠? 그때 시장을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들쭉날쭉. 얘를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 얘 그때 그래도 1번이었어요. 나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현재의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까라고 하면 얘네들을 만지는 애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일 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이 구간을 빼고 코로나 이후에서부터 뚫질 못하고 항상 이런 매물이란 게 작용을 했잖아. 그쵸? 여기서부터도 여기가 거래됐던 부분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왔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 그쵸? 여기를 뚫을까 말까 하는 중대한 구간에서 증자를 해버린 거야. 왜 했을까? 300억 있어서요 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초점은 뭐냐면 일본에 1,000억을 유상증자한 이유는 뭐예요? 4,000억짜리가 여러분 500억 꺼줘요. 1,000억 꺼줘요. 자, 1,300억 현금 들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했죠? 자, 바이오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전임상 단계 약물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임상 2상 A. 그쵸? 3상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은 1상, 2상, 3상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렵죠? 1상이 뭐예요? 1상.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임상 단계고 2번은 뭐다? 동물임상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 이거야. 여기 사람이야. 사람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필요했냐 하면 얘네들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까다로웠다고. 그리고 대조군, 사람들, 환자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자는 그냥 와요? 오늘 내일 하거나 돈을 줘서 해야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돈의 목적의 사용처가 뭐라고 했죠? 자, 운영자금 500억, 시설자금 500억. 자, 매번 말하죠. 시설자금은 공장 짓고 뭐 이런 이 제조업체는 이게 시설자금이라고. 근데 바이오업체는 뭐다? 얘네가 파이프라인을 적어도 6개 정도 들고 있잖아. 폐암, 그 다음에 뭐 교모종, 그쵸? 뭐 여러 가지 들고 있잖아. 고형암, 그쵸? 그러면 운영자금은 뭐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환자 대조군들을 사와야 돼. 뭐 연대, 세브란스, 누구, 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약간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물론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하긴 하겠지만, 자, 운영자금 500억은 결론은 실탄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자금이란 표현은 뭘까요? 이미 파이프라인이 있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고. 왜?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 그쵸?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놔둬서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동을 하고 싶어하고 할 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기름 발라놔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여주는 효과는 뭘 것 같으세요? 아하,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임상 3상까지는 진행할까 말까? 안 하지. 왜? 3상에 돈이 제일 많이 든다고. 왜?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자, 알아야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 이런 거예요. 3상 가서 다 부러졌잖아. 17만원 갔다가. 그치? 얘네는 안 한다고. 왜? 3상이라는 거는 오늘 지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뭐죠? 세트죠? 좋아. 한미. 얘네들도 안 해. 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져간다고. 넘긴다고. 왜? 3상 진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결론은 뭐다? 안 됐을 때는 모두 책임져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만일에 원석,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원석을 찾아냈어. 가공만 해. 그리고 나서 이쁘게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세공하는 거는 니네들이에요, 이거야. 여기까지 하는 게 가장 좋아. 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거든. 삼상까지는 안 간다고. 근데 얘네들은 뭐다? 임상 2A 간암, 폐암. 자, 우리 폐암 생존율이 몇 프로지? 25%밖에 안 되지. 간암은 뭐야? 간을 도려내는 것밖에는 안 돼. 간은 회복이 안 되잖아. 이걸 하겠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얘네들이 간암과 폐암과 고형암이 있어. 자, 고형암이 이 세 개의 공통점 중에 두 개를 자르면 뭐게? 희귀질환.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 바뀌었죠? 코로나 때 주가 가장 좋았죠? 뭐다? 패스트 트랙. 뭐냐면 과거까지만 해도 1, 2, 3, 자 3, 4까지 다 됐을 때만 확인하고 나서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뭐다? 희귀질환, 뭐 폰탄, 뭐 어떤 희귀질환 이런 걸 가진 사람들한테는 패스트 트랙 이상 A까지만 통과하게 되면 식약처든 FDA든 써봐라. 왜? 희귀질환이잖아. 그쵸? 긴급 환자. 이게 바로 코로나 때부터 바뀐 거야. 왜? 급한 환자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약물 같으니 그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줄게. 즉 투여, 후 심사. 다만 중간에 결과물이 혹시나 지금 환자들한테 맞춰놓은 게 이상하게 발생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 라는 거야. 그쵸? 자, 이겁니다. 돈을 유상증자를 했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죠? 사용처가 단순히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거 아니야.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단 이런 과정 중에 최근에 좋았던 이슈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 완전간회란 말이 나온다. 근데 왜 안 먹혔을까?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왜? 2차 전지가 돌아가고 반도체가 좋고, 그쵸?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재료가 나오더라도 안 먹힌다고. 우리요 앞에 나갈 때요 한 사람 있죠, 두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몰려다니는 게 시장이라고. 그게 업종이고 업황이라는 거야. 2차전지 옆에만 서 있다가도 오르는 게 바로 그게 업종이고 업황이라고.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시장에서 원하는 이 대장주 셀트리온 기타 뭐 알죠? 뭐 HLB 이런 애들 큰 종목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정확히 딱 나와 있거나 삼상 통과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 이쪽 업종에 대한 부분보다 실제로 개수가 나오는 2차전지든 반도체든 최근에 있었던 로봇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야. 로봇도 실적은 안 나오지. 다만 연초를 이끌었던 건 연말을 주도한다 이 뜻. 제가 영상에 다 적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현금 일부 가져오십시오. 반드시 이 자료대로 실사 일정 8월에 이번 주에 한 번, 세 번 있다 있죠. 변동성 커요. 그 자리라도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얻어맞으신 분들, 어제, 그제 여기서 얻어맞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현금을 20%만 가져오십시오. 기타 종목들 보유한 거 있으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8706으로 보유 종목과 평단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는 필수입니다. 아시죠? 필수로 받아가세요. 필수로 받아가시고, 제가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쵸? 결론은 이 자료만 가져가더라도 이번 주 한 번 큰 상승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쵸? 유상증자의 목적 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인지컨트롤스, 초전도체죠? 모두. 자, 이분은 좀 금액을 크게 하시는 분이죠. 예. 오늘 거의 한 6천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리고 대오AL. 요거는 좀 손실이에요. 1,000만원. 그리고 자, 오늘 STX 얘기 제가 해드렸는데 거의 상한가 갔다 왔죠. 그쵸? 재료 뭐였죠? 8시 18분에 STX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취득 계약 체결. 매장량 2억 톤 이상 추정. 그쵸?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Y랩. 그리고 Y랩도 한번 볼까요? 제가 3일 동안 이거를 계속 단기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되죠.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이버가 최대 주주다. 그쵸? 자, 수익 내고 있죠? 이렇게. 인지 컨트롤스 600.
그쵸? 초전도체. 다시 한번 오전에 장 열리기 전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해 드려요. 그쵸? 자, 이렇게 여기 계시면 좋은 건, 자, 이분은 보시면, 그쵸? 실시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수익을 내는 거를 올려드려요. 자, 이게 Y랩이다. 클라우드. 그쵸?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서 이렇게 올려주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로봇. 실시간 공유방입니다. 여기 텔레그램 방 오시면,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걸 대상으로 했을 때도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지금 바이오 관련주든, 그리고 이 박셀바이오에 대한 가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자료대로 움직이더라도 이 매번 거래할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8월에 3번 거래해야 된다고 했죠. 그 타점만 맞추고 나머지는 시장에 나와 있는 흐름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시죠? 왜? 내가 만일에 이 종목을 8월에 딱 3번만 거래해야 되는 장이야. 왜? 무작정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큰 타점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지나가 버린 사실을 어떻게 돌려냅니까? 그쵸? 아니면 영원을 해달라? 그거 하려고 하면 제가 이걸 왜 찍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경제 유튜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여기 텔레그램방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향후에 있을 박셀바이오 실시간에 대한 부분, 물론 이 자료만 받아가서 알고 3번을 공략해도 되지만 세부적인 타점과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쵸? 8월은 3번 거래, 나머지 현금을 가진 걸로 충분히 상방으로 한 번에 갈 수 없잖아. 9월달에 유상증자 가격 정해지는 날이고, 무상증자, 그쵸? 권리락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3번만 하고 나머지 걸로 수익을 내고 있다가 얘는 또 한 번 더 거래됐을 땐 세게 한번 거래를 하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박셀바이오 자료 일단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그리고 텔레 이렇게 보내주세요. 2개를. 자, 이 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단기 거래는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요. 단기 거래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 거래를 하면요, 첫 번째 오늘 있었던 거, 자, 이겁니다. 자, 박셀바이오 전략 자료도 만들어 놨는데,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문자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오늘도 단기 거래가 있었어요. 자, 8월 단기 종목 덕성, 그쵸? 시초가 매수 14,200원에 매도. 이유는 뭐죠? 초전도체 관련 수급 이슈, 부각 및 데이터 검증 기간 수혜. 8시 50분, 오전 8시 50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오늘 덕성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시초가 매수였죠. 7%. 그리고 고점이 얼마죠? 24%까지 올랐죠. 근데 저희는 최고점에 팔진 않습니다. 왜? 시장에 있는 현재의 테마군이니까. 그래도 17% 수익 내서 팔았죠. 자, 결론은 단기 거래라 하면요, 제가 8시 50분 오전에 보내드리면 일괄적으로 9시에 시초가에 체결되는 거예요. 목표가대로 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기타 변동이 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적으로 다룹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이 단기 거래의 특성은 딱 하나입니다.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게 뭐지? 나 단기 거래 예전에 해봤는데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라는 분들한테 딱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에요? 종목만 보고 거래를 했다 이거지. 그냥 어플리케이션 차트 보고 요거. 그러면 안 돼요. 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단기 거래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사자 호랑이가 있고, 이거를 흔히 말하는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뭐 중국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울타리가 저런 악재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사자 호랑이가 있고 대외적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초전도체든 큰 테마가 있으면 여기 쉽게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올 수 있잖아. 이거를 쉽게 표현하는 거야. 왜? 울타리가 있으면 사자 호랑이 악재들이 쉽게 못 들어오니, 즉 초전도체라고 하는 어떤 테마군이 생기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그 중에서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는 종목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거지. 그러면 확률상 어떻게 된다? 종목을 보고 거래하는 건가? 아니지. 시장의 흐름을 보고 거래하는 거야.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야. 2차 전지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아니야.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이런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리튬 테마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종목 내에서 얘를 보면서 제일 선호하는 걸 찔러 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나는 10% 먹는다 하고 남은 20% 먹는다 해도 수익률을 덜 먹고 더 먹고의 싸움일 뿐이야. 근데 종목 하나만 보면서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수가 나온다. 왜?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은데 무조건 박셀바이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게 되니까 이런 유상증자 나오는 거잖아. 앞으로 얘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바이오들도 유상증자를 분명히 단행을 할 겁니다. 왜? 대가리잖아. 대가리가 있다는 거는 다 보여준다고. 시장에서 흐름은 절대 후발주자가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필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그리고 5년 동안 주식 유튜버 하면서 100만이 됐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있을 때 박셀바이오도 제가 거래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무상증자도 여러 번 하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획을 그었던 종목이잖아. 5조. 그쵸? 앞으로는요. 윗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 변동성 거래를 해야 돼요. 8월에 3번 정도, 이번 주에 1번 정도 실사가 있다 했죠. 자, 현금이든 뭐든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제가 변동성 자체가 30% 그리고 하루는 뭐라고 그랬어요? 45% 변동성이 있다 했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상한가가 30%고 하한가가 30%인데 이게 돼요? 누가 보합해서 시작을 한대요. 빠졌다가 시작해서 1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0%까지 가면 40% 변동성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오른 상태에서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에 끝나면 30%잖아. 이거라고. 종목이 어차피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져 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이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지. 왜? 과거를 돌릴 수 없잖아요. 실수는 인정하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주식타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 거래 또는 이렇게 실시간 공유방을 통해서 그 흐름대로의 과정을 체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간다, 무조건 간다, 얼마 간다,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쵸? 그것보다는 이런 큰 위기는 피해고 하자. 자, 유상증자 뻔히 나올 거 알았잖아요. 영상도 찍어드렸고. 그쵸? 바이오는 조심해라. 왜? 뭐든 조심해라. 그쵸? 왜? 금리가 높잖아.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되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일단 세이빙을 해놓으려고 하겠지. 왜? 돈이 없으면 동맥 경화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얘네들이거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자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자료 참고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정리를 일부분 하고 나서 가야 됩니다. 3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100% 수익 낼 수 있습니다. 30%. 그쵸? 이 3번을 거래해야 돼. 안 하는 날은 어떻게 한다? 단기 거래를 해야 된다. 그쵸? 이거 얼마 간다. 그런 거 들어갖고 지금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박셀바이오 최고다 해서 많이 빠진 줄 알아서 샀는데 3만원을 깨버리더라. 그쵸? 아이쿠, 무상증자, 유상증자라고 해서 오늘 또 3% 빠질 때 손절매했다. 알아야 된다고. 최소한 모든 자료 다 넣었고요. 이번 달에 오를 날짜도 적어놨어요. 언제? 실사일이 있다. 글로벌 기업. 실사는 실사일 뿐이다. 아시죠? 그 변동성 나올 때 분명히 수익 내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과거 지나간 거 어쩌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항상 실수라는 걸 반복하는데 실패는 뭐다?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고 우기지 마세요. 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필드에 오래 있었잖아요. 박셀바이오가 움직였던 거와 흐름과 그때 당시 숙제까지도 제가 다 즐겼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좋은 말보다는 쓴말이지만 결론적으로 해결 방안, 주가를 무조건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 과거에 이 코로나 때도 똑같습니다. 이거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애널리스트가 필요 없어요. 왜? 우한폐렴 9월에 해갖고 추석 때 갔다 오니 2주 있다가 두들겨 맞은 게 1400포인트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인버스 코로나 어차피 진단키트든 뭐든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테마다. 그리고 해서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된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즉 뭐 이러면 어때요? 변동성 큰 거고 바이오가 어쩔 수 없죠. 유상제가 맞았잖아.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변동성 해야죠 뭐.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3거래일의 변동성 30%짜리에 대한 실사 일정 보내드릴게요. 대응하시고 그리고 텔레그램방도 반드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익 한 번도 못 냈던 분들이에요. 다 내잖아요. 아시죠? 파이팅 하시고 더운 날씨인데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